그 한마디가 50년 우정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어떻게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니? 그 말이 나온 순간 우리는 서로의 진짜 얼굴을 처음 본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여행 한 번에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죠. 혹시 여러분도 죽기 전에 친구들이랑 유럽 한 번쯤 다녀와야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같이 사진도 찍고 예쁜 풍경 보면서 좋은 추억 하나쯤 더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그런데요, 정작 여행을 다녀온 뒤 연락이 끊긴 친구들 이야기도 생각보다 많이 들립니다. 여행이 끝난 후 단톡방은 조용해지고 잘 들어갔어? 라는 말 한마디만 남은 채 다시는 만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 영상에서는 왜 친한 친구와의 해외여행이 관계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걸 피하려면 무엇을 미리 확인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를 지켜주는 작은 실마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 갈등과 거리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혼자 듣기 아까운 이야기라면 좋아요와 공유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서울 마포 매달 둘째 주 수요일 오전 11시 한적한 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에 4명의 여성이 모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으로 만나 어느덧 50년을 함께한 친구들이죠. 그들은 스스로를 오색빛깔 언니들이라 불렀습니다. 왜냐고요? 성격도 말투도 취향도 서로 너무 달랐거든요. 누구는 조용하고 누구는 밝고 쾌활하고 누구는 뭐든 미리 챙기고 누구는 그날그날 분위기로 움직이는 사람. 서로 달라도 함께 있으면 늘 웃음이 났고 그만큼 오래도록 인연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진짜 유럽 한번 가자. 그 말은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였죠. 자꾸 미루면 못 가. 이젠 정말 가자. 그날은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던 네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시작된 10일간의 이탈리아 여행. 출국 전부터 단톡방은 파스타, 피렌체, 쇼핑 이야기로 불이 나듯 달아올랐습니다. 누구는 인생샷 찍을 장소를 정리했고 누구는 파우치에 립스틱 색을 고르며 웃었습니다. 난 그냥 따라갈게. 이 말이 습관처럼 들릴 만큼 누구 하나 앞서려 하지 않았던 그들.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찍은 단체 셀카엔 50년 친구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설렘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첫날 도착한 도시는 피렌체. 두오모 성당 앞에서 노을을 보며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왔네. 여기까지 왔네. 그 말에 누군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이렇게 멀리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만큼 벅찼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벅참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다들 일어났어? 7시 반인데 얼른 준비해야지. 커피를 내리던 순애의 말에 정수기가 침대에서 퉁명스럽게 말했죠. 아니 좀 쉬면 안 돼? 꼭 이렇게 서둘러야 돼? 우피치 미술관은 예약했잖아. 늦으면 못 들어간다니까. 그럼 3시 갔다 와. 난 그냥 좀 누워 있을래.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묘하게 식었습니다. 누구는 거울 앞에서 조용히 화장을 시작했고 누구는 말없이 침대 시트를 정리했습니다. 말이 없다는 게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해주는 듯한 순간이었죠. 점심시간. 피렌체 시장 골목에서 어디서 밥을 먹을지를 두고 또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 집이 트러플 파스타로 유명하다더라. 난 그냥 평범한 식당이 좋아.
저기 바깥자리 앉자. 이 더위에 무슨 바깥자리야.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 물병처럼 긴장도 흔들렸습니다. 문제는 음식도 아니고 일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각자 생각하는 여행의 방식이 너무 달랐던 것뿐이었죠. 누구는 계획대로 움직이는 걸 좋아했고, 누구는 일정을 비워두는 게 좋았고, 누구는 사진과 인증샷을 중요하게 여겼고, 누구는 조용히 풍경을 보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예쁘다던 옷차림엔 이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기념품을 고르며 웃던 입가도 굳어갔습니다. 그 여행에서 진짜 문제가 된 건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맛집이 아니고 숙소도 아니고 심지어 날씨도 아니었어요. 문제의 본질은 서로가 너무 오래된 친구였다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50년을 함께 해왔다는 이유로 말 안 해도 알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착각이 관계를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우리는 말을 줄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겠지. 혹은 기분 나쁠까봐 그냥 넘기자. 그런 식으로 침묵을 택하죠. 그 침묵은 카페에서 커피 마실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안부 나누고 손주 자랑 들으며 웃을 땐 다 괜찮거든요. 하지만 여행은 다릅니다.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움직이며 보내는 하루하루. 그 안에서는 작은 차이들도 반복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경계 무너짐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익숙한 환경에선 사람이 평정심을 유지하지만 낯선 장소에선 본래의 기질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평소엔 배려 깊던 친구가 사실은 계획에 민감한 성격이었고, 여유롭던 사람이 사실은 통제당하는 걸 견디지 못하는 성향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죠. 그리고 난 괜찮아 하던 사람이 실은 남 눈치를 많이 보고 있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게 됩니다. 이건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서로의 다름이 처음으로 드러난 순간이었을 뿐이에요. 같이 늙어간다는 건 같은 속도로 변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자 살아온 삶의 환경도, 겪은 사건도, 지금의 생활 습관도 다르잖아요. 그만큼 다름은 당연한 것이 되고 그 다름을 확인하게 되는 무대가 바로 여행이었던 거죠. 그리고 중년 이후의 오랜 관계에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젊을 땐 말하고 풀었어요. 싸우고 울고 때로는 웃으며 털어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냥 말하지 말자. 괜히 갈등 만들지 말자. 그렇게 생긴 게 관계의 포장지입니다. 말하지 않고 덮어둔 채 포장지만 더 씌운 거죠. 그 안에 있는 건 얇은 불편함이 계속 쌓이고 있는 감정의 피로감입니다. 여행은 그 포장지를 벗깁니다. 다정한 말보다 침묵이 더 서운하게 느껴지는 순간, 웃던 얼굴이 굳는 순간, 그리고 그게 마음에 박히는 순간, 결국 그 여행은 관계를 시험한 게 아니라 관계를 진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이가 나빠진 게 아니라 그동안 눌러놨던 차이와 기대가 여행이라는 거울에 비춰졌을 뿐입니다. 누군가는 우린 이 정도면 서로 이해해주는 사이지라고 생각했고, 다른 누군가는 이번만큼은 내 방식대로 하고 싶다고 느꼈을 겁니다. 둘 다 틀린 게 아닙니다. 단지 말하지 않았을 뿐이고 그래서 서로를 오해한 거였죠. 관계가 오래될수록 말은 줄고 기대는 늘어납니다. 여행은 그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그대로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말하지 않은 차이는 결국 감정의 균열이 되고요. 그래서 오래된 친구일수록 여행 전에 한 가지 질문을 꼭 해봐야 합니다. 우린 정말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사람 사이의 갈등은 결국 다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완전히 없애는 건 어렵지만 조금씩 줄여가는 건 충분히 가능하죠. 특히 여행처럼 함께 움직이고 함께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선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갈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작고 현실적인 말의 기술 4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고 지금 당장 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여행을 떠나기 전에 서로의 기대를 솔직하게 나눠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나는 이번 여행에서 좀 느긋하게 쉬고 싶어. 너무 촘촘한 일정은 조금 부담돼. 또는 계획 짜는 건 너한테 맡기고 싶어. 대신 하루쯤은 내가 가고 싶은데 가도 괜찮을까? 이런 말들은 나의 바람을 솔직하게 전하는 동시에 상대에게 여지를 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지가 나중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이미 우리 얘기했던 거잖아 하고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줘요. 두 번째는 여행 중 하루 한 번쯤 서로의 기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낯선 곳에서는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계획이 틀어지는 걸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말없이 따라다니는 게 고역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중 한 번쯤은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괜찮았어? 내가 좀 서둘렀던 것 같은데 불편하진 않았어? 지금 일정이 빠르거나 너무 힘들게 느껴지진 않아? 이런 말들은 쌓이기 직전의 감정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말문이 됩니다. 그리고 눈치를 보던 마음을 살짝 놓게도 만들어줘요. 세 번째는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이 아닌 필요를 말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우리는 왜 그래? 화났어? 그렇게 말하면 서운하잖아. 이런 식으로 감정을 묻죠. 하지만 이럴 때는 감정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 지금 말싸움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10분만 조용히 걷고 싶어. 또는 기분이 나쁜 건 아니야. 지금은 그냥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야. 이런 표현은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내 상태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여행이 끝난 후에 마무리 한마디가 관계를 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보통은 고생 많았어. 잘 들어갔지? 이런 말로 끝나지만 조금만 더 마음을 담아보면 어때요? 이번에 너랑 함께해서 예전보다 내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 중간에 서운한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너니까 같이 갈 수 있었던 것 같아. 이런 말은 고백처럼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짧고 담백하더라도 상대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단단한 말이 됩니다. 심리학자 버지니아 세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갈등은 제대로 말해지지 않은 감정에서 시작된다. 말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진심을 담아 꺼낸 말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기술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니어 시기의 관계에서 이 기술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는 생존 전략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너무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한마디로도 서로의 마음은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도시의 이름은 베네치아였습니다. 산타루치아역 근처 숙소로 돌아오던 저녁, 4사람은 각자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그날 하루도 그 전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고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기차 시간 문제로 서로의 말투에 날이 서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말없이 이런 공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밤 9시쯤 숙소 거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누군가 말없이 나와서 창밖 운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커피포트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거실로 나왔습니다. 누구랄 것도 없이 4명이 다시 마주 앉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정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오늘 하루 종일 말줄인 거. 화나서 그런 거 아니야. 모두의 고개가 들렸습니다. 은정이는 마치 고백하듯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말하면 또 상처 줄까봐 그래서 일부러 조용했어. 그 말을 듣자 정숙이가 울컥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난 오히려 내가 나랑 얘기하기 싫어진 줄 알았어. 괜히 나 때문에 불편했던 거 아닌가 싶어서 순애도 작게 말했습니다. 나는 계속 생각했어. 우리가 너무 늙은 걸까? 그래서 예전처럼 서로 맞추는 게 안 되는 건가 하고.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던 희정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은 이랬습니다. 근데 있지. 이번 여행에서 보여준 게 진짜 우리인 것 같아. 좋을 땐 누구나 웃지. 근데 서운할 땐 참았다가도 결국 말하게 되는 거. 그게 우리지. 그게 진짜 우리 모습이잖아. 그 말을 듣고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감은 사람도 있었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은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작은 손짓으로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손등에 커피잔을 밀어주는 손길. 아무 말 없이 내민 따뜻한 잔. 그 속에 담긴 말은 하나였습니다. 나 미안했어. 그리고 정말 고마워. 이렇게 다시 앉아줘서. 그날 밤 단톡방엔 이런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다음엔 일정 없는 여행 어때? 그냥 책 한 권 들고 가만히 쉬다 오는 그런 여행.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글을 본 네 사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음에도 나는 이 사람들이랑 같이 가고 싶다. 오래된 친구와의 거리감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보편적인 문제라는 걸 자료들이 보여줍니다. 2023년 한국노년심리연구소가 55세 이상 여성 7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중 75.1%가 가까운 친구와 갈등을 겪은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80%는 갈등이 생겼지만 직접 말하지 못하고 그냥 연락을 줄였다고 했습니다. 즉, 대부분의 관계는 말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음으로 조용히 끊긴다는 겁니다. 또 다른 조사도 있습니다. 한국 여성 노년 생활 문화 포럼에서 시니어 여성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입니다. 응답자의 43.5%가 해외여행 후 친구와의 관계가 어색해졌던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말하지 못한 불편함이 쌓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말하지 못했을까요? 연세대학교 심리학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5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감정보다 기억과 기대에 의해 유지된다. 그 기대가 어긋나면 실망이 되고 그 실망은 말하지 않음이라는 선택으로 굳어진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생긴 감정 표현의 습관을 그대로 설명해 줍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풀기보다 피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살아온 방식 때문이라는 거죠. 서울대학교 노년사회학 연구소의 보고서에선 더 직접적인 표현도 나옵니다. 중년 이후 여성의 친밀 관계는 감정 교류보다는 오래된 기억과 의무감으로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즉, 진심을 확인하며 이어가는 우정보다 그냥 익숙해서 예의상 이어가는 관계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표현되지 못한 서운함과 말하지 못한 감정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60대 여성 5명이 함께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고 밤늦게까지 수다도 떨며 추억을 만들었지만 돌아온 뒤에도 연락을 주고받은 건 그중 단 2명뿐이었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행은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같이 다니다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조심스러워졌다는 걸 알았죠. 서로 맞춰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말 안 하고 참는 게 더 많아졌던 거예요. 그 뒤론 이상하게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말해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시니어 여성의 우정은 기대와 습관으로 연결되기 쉽고 표현하지 않은 감정은 결국 관계를 끊어놓는 실마리가 된다는 것. 심리학도 사회학도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하지 않는 서운함이 관계 단절의 시작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말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필요한 실천이 아닐까요? 이어지는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감정과 생각들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떤 마음으로 삶에 다시 연결할 수 있을지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우정은 시간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주 앉아 말할 수 있는 용기로 이어집니다. 50년을 함께해온 친구여도 말하지 않으면 오해는 쌓이고 감추면 관계는 멀어집니다. 우리는 이번 여행에서 서운함도 있었고 침묵도 마주했지만 결국 다시 마주 앉을 수 있었기에 그 시간이 더 깊은 우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괜히 나만 예민한 걸까? 이 말 꺼냈다가 멀어지면 어쩌지? 그렇게 넘긴 일 한 번쯤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조용히 보내는 편지처럼 마음속에 담아두셔도 좋겠습니다. 말하지 않았던 감정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저 말해줄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당장 긴 얘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번 여행 내가 있어서 다행이었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말이 오가는 사이의 관계는 다시 연결되고 말이 멈춘 자리엔 따뜻한 여운이 남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지금 떠오르는 그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가요. 감사합니다.